차이점이 있다면 또는 공통점이 있다면 지금의 시장은 어떠냐면요. 하락이 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재테크 지식 시작합니다. 하나만 더 좀 질문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하락장 하면 떠오르는 게 네. IMF 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네. 이걸 떠올리게 되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사실 저는 학생이었거나 완전 사회초년생이어서 네. 집값에 대한 게 피부로 와닿지 않던 시절이었어가지고 네. 그때 빠졌다고 하던데 네. 얼마나 공포스러웠었는지 어떤 현상이었었는지를 그냥 텍스트로 책에서만 대충 봐가지고 잘 체감을 못하고 있거든요. 네.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때 당시의 하락장과 네. 지금 요즘에 불고 있는 하락장이다라는 분위기와 네. 차이점이 있다면 또는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눈에 보이십니까? 하락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급의 문제예요. 수요와 공급. 그건 당연하죠. 네, 네. 제가 요즘 저희 아들 그 포켓몬 빵을 계속 사주고 있는데 그 유명한 포켓몬빵. 저 오픈런을 요즘 하고 있어요. 오픈런. 예,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마트 문 열리기 전까지 기다리고 네. 새벽에 나가서 사고 지금 네. 그러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수급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띠부실이라는 게 있는데 그 띠부실이 7만 원짜리도 있고 빵은 1,500원인데 띠부실이 7만 원이에요. 근데 띠부실 중에 희소성 있는 게 7만 원. 네네네. 근데 희소성이 없는 거는 한 1,500원. 네. 차이가 크죠. 그렇네요. 이 수급 문제예요. 이 그렇네요. 수급 문제는 모든 경제 원리에 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 네. 첫 번째가 하락 요인은 수급 문제가 불균형이 이룰 때, 뭐 코비드가 터졌는데 마스크가 없을 때 수급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런 게 똑같은 건데 이런 문제 때문에 하락과 상승, 특히 하락에 대한 원인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둘째는 정책의 문제입니다. 정책의 문제고 세 번째는 경제 상황의 문제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유동성의 문제예요. 이 네 개가 하락과 상승을 작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네네. 예. 그리고 뭐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뭐 금리도 좀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네. 금리는 늘 말하지만 절대적인 영향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결합되는 상황에서 금리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수급, 정책, 경제 상황, 유동성의 이런 네 가지의 상황들에 대해서 네. 시장이 반응하는 심리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가격들을 움직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말씀을 해주신 IMF와 서브프라임 같은 경우는 97년도에 2008년도에 뻥 하고 터졌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건요. 과거 시장을 보면요. 세 번째로 말했던 경제 상황의 문제 있죠. 네. 경제 상황이 가장 대표적인 게 IMF와 서브프라임인데 이때에 진짜 가격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예. 근데 되게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가격들이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뭔가 떨어지는 건 있는데 떨어지면 금방 회복들을 하더라고요. 언제나. 그렇죠. 네. 예, 되게 재밌죠. 그런데 거꾸로 공급의 문제로 이제 가격들이 하락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200만 호 건설했을 때 80년대 후반이랑 네네. 90년대 초반까지 이때는 공급을 확 해버리니까 네. 가격들이 확 떨어졌습니다. 그렇겠죠. 예. 근데 이 공급 문제는 되게 오랫동안 조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은 지역적으로 공급이 많은 곳에는 가격의 하락들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아까 말했던 대구, 인천 서구, 뭐 그리고 수원, 뭐 이런 등등의 네. 지역들은 조정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의 시장은 어떠냐면요. 지금의 시장은 경제적인 상황들이 지금 안 좋습니다. 네.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물가를 잡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암에 걸린 사람한테 너무 치사량보다 더 심한 치사량을 넘어가는 방사선 치료를 하면은 사람이 죽습니다. 네. 조금 적게 하면은 부작용으로 머리 빠지고 뭐 살이 빠지고 하는 건 있겠지만은 지금은 사실 금리를 올리고 하는 거는 그런 치사량이 되기 이전까지 질병을 고치기 위한 방편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네. 요거를 또 조절을 못하면은 우리는 경제가 한번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근데 아마도 그렇게 오는 게 만약에 온다고 하면은 우리는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 봐서 네.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대응을 해야 되는데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은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회복은 빠를 수 있는 여지가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지역적으로 지금 볼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공급 물량이 지속적으로 폭탄처럼 쏟아진 데 있잖아요. 네네. 아 거기는 폭탄이 있는 한 조금 길게 조정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현재 이제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같은 하락장으로 보일 때 그 네. 원인에 따라서 네. 이 하락장의 향후 추이를 네. 우리가 가늠해보고 네. 그에 맞춰서 대응해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만약에 공급의 물량에 대한 부분도 수요층을 봐야 되거든요. 네.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문제인데 대구 같은 경우는 네. 공급 물량이 미친 듯이 많습니다. 거의 뭐 한 3년 동안 7만 가구 나오는데 네네. 진짜 많은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그 바로 옆에 경산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네, 이번에 네.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린 데인데 네. 거기도 물량이 있습니다. 같이 맞네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 구미라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도 물량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물량은 주변에서 다 많아요. 조금 멀리 가면 대구에 포항까지도 물량이 있습니다. 그 동네가 다 맞네요. 포항은 좀 멀긴 하지만은 그냥 그쵸. 제가 극단적으로 네. 묶어버렸습니다. 경상도니까. 네. 경상북도니까. 네. 근데 그렇게 있으면은 조금은 조정장은 길게 갈 수 있어요. 길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수도권은 조금 또 달라요. 왜냐하면 수도권은 인천의 물량이 엄청 많습니다. 네. 엄청 많아요. 서구 쪽에 지금 검단하고 터져 나옵니다. 계속. 네. 그러면 이제 가격들이 조금 떨어졌거든요. 네. 조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수도권은 경기도가 물량이 좀 나온다고 하지만은 절대적으로 물량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경기도에 있는 사람이 집값이 비싸가지고 네. 인천으로 올 수 있는 수요층이 돼요. 그럴 수 있죠. 거꾸로 경기도로 밀려온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서울에서 집값이 너무 비싸서 밀려온 사람이에요. 네. 서울은 공급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네. 그러면은 서울의 집값 주택은 필수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에 있는 수요, 경기도에 있는 수요 이게 인천의 물량을 보합을 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인천이면 사실 네. 멀긴 해도 출퇴근이나 이런 생활이 그렇죠. 가능하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도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락이 전체적으로 했다 안 했다 이것들을 구분하기는 어렵고 진짜 대세 하락은 전국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012년, 13년, 14년, 15년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 시장이 조금 안 좋았어요. 네. 근데 거꾸로 지방이 불장이었어요. 어. 되게 이제 특이하죠.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은 보편적인 하락장이야. 라고 판단은 하지 말고요. 네. 우리가 하락한다 지금 그 얘기 했잖아요. 뭐 집값이 어땠나요? 지금하고 뭐가 다른가요?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 하락이라는 보편적인 대세 하락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약에 하락이 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쵸. 이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맞아요. 예. 하락이 안 오길 막 기다리고 또는 아직 무주택자분들은 하락이 오길 네. 기다리고 이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니 그렇죠. 경우의 수를 따져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대응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대응하는 그 이후의 플랜이 네. 있느냐 없느냐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네. 하락장 대비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금리도 많이 오르는데 네. 내가 지금 돈이 3억이 있는데 대출 다 해가지고 금리가 오르는 제가 볼 때는 1, 2년 정도는 그래도 오를 것 같긴 합니다. 네. 지속적으로. 그러면은 오른다고 하면은 그거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대출하면은 하락장 되죠. 대응은 끝나는 거죠. 관리가 안 그쵸. 돼요. 근데 거꾸로 집이 한 5채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지금 다주택자들은 대출 없는 사람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갭 투자를 한 사람도 있으니까. 네, 네. 그런 사람들은 갭 투자 형식이고 대출이 없는 사람 많은데 그 사람은 집이 5채가 있어도 금리 대응- 올라도 뭐 안 네, 상관없고요. 그리고 강남에 집 산 사람 지금 15억 이상 되면 대출 됩니까? 되죠. 안 되죠. 네. 그 사람들은 상관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네. 그럼 또 무주택자는 어떻게 되냐? 무주택자는 또 대응을 하는 방법이 집을 사야 되겠죠. 근데 못 삽니다. 왜냐? 경험이 없으니까. 못 떨어질까 예, 걱정도 그러니까는 되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하락장이 왔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네. 이 하락장에서 내 포지션과 내 생애 주기상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로 접근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맞아요.